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일까요, 아닐까요? 내란 맞습니다. 숙에 우두머리라 말하지 말라는 국민이 저기 정리에 나선 정청래 위원장. 그거는 맞습니다. 검찰 김용현 공소장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표현이 돼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소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란 우두머리가 윤석열이지 그러면 내란 졸개가 윤석열입니까? 내란 우두머리 맞아요, 그건.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참으로 가지가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윤석열을 목숨 걸고 지킬 것 같았던 경호처장이, 목숨 걸고 내란 수계를 지키자고 관절을 요새화했던 경호처장이 갑자기 사표를 던지고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저는 내부 파워게임에서 경호처장이 윤석열의 의심을 받아 밀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핵심 3인방이 여전히 윤석열을 지키겠다면서 경찰 출석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어쨌든 현재로서 중요한 건 이른바 경호처 핵심 지휘부 3명이 여전히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경찰에 출석하며 했던 경호처장의 발언 내용에서 이놈이 윤석열이 싫어하는 짓을 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최상목에게 변호인단에게 수사받을 다른 방안을 모색해보자 제안했다고 하죠. 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중재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 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놀이하는 최상목에게 권한대행께라고 하지 않고 대행에게라고 말합니다. 평소 자신의 위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경호처장은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듯 최상목에게 말했을 것이고 변호인단에게도 같은 투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윤석열이 싫어하는 내용인데 그랬다는 것이겠죠. 이런 내용이 윤석열에게 좋게 보고되었을 리 없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윤석열 성격에 그냥 지나갔을 리가 만무했을 것입니다. 최상목은 경호처장의 사표를 반려하지도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윤석열과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상목은 즉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표 소식이 전해진 지 20분 만에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은 어떤 수사도 원치 않습니다. 파면이 결정날 때까지는 지금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부하려 할 것입니다.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윤석열의 희망사항이지만 윤석열의 이러한 몽리와 국민의힘의 지원 때문에 대한민국은 조금 더 아파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확실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수사는 안 받겠다면서 불구속이면 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수사를 안 받았는데 뭘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인지 귀가 의심되는 막말에 확실히 이놈이 미쳤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내란 전국 물줄기를 돌리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기레기들도 필사적이고 극우 유튜버들도 필사적입니다. 하지만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저지랄을 멈추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세대를 불문하고 화병에 걸리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과 반역의 물줄기를 바꾸려는 시도가 먹힐 리가 없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처럼 무력으로 눌러도 굽히지 않던 우리 국민입니다. 지금처럼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안 먹힌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어떤 말과 다짐을 해도 지금 당장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근원적인 것을 제외하고 지엽적인 것으로 끊임없이 물타기를 하면서 본질을 흐린다는 것입니다. 평상시라면 귀찮고 피곤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고 속아주고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러기에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선을 넘고 오히려 내전 운운하면서 협박하는 지경입니다.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이다를 앞세운 이들은 대통령에 걸맞는 예우를 강조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수괴이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군사반란에 해당하고 반란죄는 군형법상 사형밖에 없는 죄입니다. 윤석열은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12.12 반란처럼 사실 윤석열과 내란범들은 군형법으로 다스려야 맞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내란 반란죄에 대해서 직위에 맞는 예의를 주장하거나 요구했던 사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은 미수범이 아닌 시행범입니다.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내란과 반란의 현장이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계되는 이정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에서는 죄를 확정지어서 부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내란과 반란의 증거와 증인은 태평양을 채울 만큼 넘치는 상황입니다. 이제 겨우 핵심 공범자들이 구속된 상황일 뿐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윤석열이 저지른 죄로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삼족을 멸하는 죄라 말합니다. 다음은 박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원장수 임시순창 국회의원 박기승입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자꾸 내란에 대해서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묻고 계시는데 형법 80조에 보면은 내란에 대해서 국헌문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1조에 보면은 국헌문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네네. 헌법기관을 무력을 동원해서 기능을 상실시키고 마비시키는 것 자체, 네. 그게 곧 국헌문란이라고 네. 돼 있어요. 아, 네. 너무나도 법조문이 명확하게 돼 있어서 지금 법조인 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한뭐꽤 됐습니다. 꽤 많이 되셨죠? 뭐 저도 뭐 판사 생활도 오래 하고 했습니다만 법조인이라면 이런 법률 조항을 비춰보면은 더 이상 뭐 시시비비를 따질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이게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시비가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서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률가 저기 시각에 봤을 때는 비교적 간명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지금 내란 우두머리는 우리 내란죄 사형 무기징역만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형법상 반란죄는 사형만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아, 네네. 군통수권자는 반란죄도 형법상 해당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 네네. 왜 그렇게 이렇게 무거운 죄가 형법이나 우리 법에 사형 무기징역이 있는 죄들이 보통 어떤 죄입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극히 예외적인 부분이라서 아주 굉장히 중대한 무서운 범죄에 국한돼 있죠. 중대한 범죄죠. 네. 조선시대나 과거에 보면은 내란죄 발각되면 삼족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네네. 중국에서는 구족을 멸했어요. 구족. 굉장히 무서운 범죄예요. 사실은. 현재 지금 공소장에 내란죄 우두머리로 좀 윤석열 피의자가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데 윤석열 피의자가 지금 버젓이 버티고 있잖아요. 응? 거듭된 소환에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급기야 법원을 통해서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지금 집행하려고 하니까 뭐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이런 상태가 제거가 되고 헌법 질서가 안정이 돼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발 뻗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국격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빨리 가서 외교도 하고 우리나라 실리를 취할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지금 쳐다만 보고 있고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엄청 힘듭니다. 지금 폐업하는 집들도 많고 영업이 안 돼요. 지금 이런 내란 행위 때문에 이 우리 지금 이런 수장격인 분이 이렇게 한가하게 지금은 내란 상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 앞으로 연장선상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선상. 네. 그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지금 국무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위원 자격은 아니고 대행하는 자격이라 그래도 국무- 발언은 할 수 있나요? 예, 발언 있고 표결권 없습니다. 예. 그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거부권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헌법상 그 우리 대통령 거부권은 내재적 한계가 있는데 대행이 이렇게 거부권을 막 남발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남발 여부에 대한 평가를 변론을 하고 거부권 행사 자체는 과거에 노 대통령 당시에도 행사한 사례는 있어서 거부권 행사 자체가 대행이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범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범위. 현재 권한대행 심판까지는 안 했지만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정말 명백한 헌법 위반이 있을 때나 하는 것이지 이런 어떤 정책적 견해 차이나 예산상의 차이 가지고 지금 제 법률 상식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런 중차대한 특검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것도 임명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관도 선택적으로 지금 임명하고 있고
더구나 대법관도 지금 임명하지도 않고 국회 동의가 끝난 대법관을.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헌법 위반 행위를 최고난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박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일까요, 아닐까요?